네. 오늘은 이제 3챕터 4강인데 3챕터 경호 업무 수행 방법을 할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근접 경호 방법과 또 사전 예방 경호는 무엇이나 경호 계획은 무엇이나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거고요. 출제 문제의 한 50%가 40%에서 50%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대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가면 되는데 이게 한 강 만에 끝나면 좋겠네요. 네. 자, 경호 임무 수행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준 행평 준비를 하고 행사 간에 실시를 하고요. 평가를 한다. 계준 행평 계획 실시 계획 준비 실시 평가 계준 실평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순서가 계획 준비 실시 평가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경호의 목표는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되 이제 시크릿 서비스랑 똑같죠. 미국에 있는 거 성공 기회를 최소화한다. 범행의 성공 기회를 최소화한다. 경호의 고려 요소.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합중 협보의 뭐 두방은 3중 통로 담당 묵희생 특별 원칙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통로 담당 묵희생 합중 협보의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전기통 대패 조직의 원칙 전기통 협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본 요소로는 계책 보자로 이렇게 외우면 돼요. 경호 작용의 기본 고려 요소로는 계책 보자 계획 책임 분배 보안 자원 동원인데 이 다 제목에서 따올 수 있거든요. 앞에서 말했던 것과 뒤에서 나왔던 말이고요. 문제를 섞어서 낼 때 보안 유지라는 거 보시면은 뭐 인가된 자 이외에는 엄격히 통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거를 더 나아가서 뭐 경호원 비서나 가족들은 뭐 예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경호원이 살피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신중히 계획하고요. 현장 답사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고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반영해라. 책임 분배는 경호 임무를 명확히 부여해서 그 임무 형태에 대해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의 경호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서열이 높은 경호 대상자를 우선해라. 나이가 많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서열이 높은 것. 가령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 혼자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대통령부터 대피를 시켜야겠죠.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원 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라. 노출 재반 여건이나 행사 지속 시간, 내재적인 위협 분석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을 고려해라. 해서 경호의 기본 고려 요소 중 자원 동원이란 경호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2인 이상의 경호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서열이 높은 경호 대상자를 우선하여 경호한다를 뜻한다. 이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호 임무의 포함 요소입니다. 포함 요소 같은 경우는 우선 두 문으로 보시면은 행사, 연락, 위해, 계획, 실, 평, 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임무 수행 단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아직까지는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요. 행사 일정과 연락 및 협조는 밑에 내려가서 말씀해 드릴 거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일반적으로 계획이란 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호 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이 위험한가 부터 분석을 해야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임무 수행 단계 임무를 받고 행사 일정이나 연락 및 협조 체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위의 분석을 실시하더라 이렇게 외워야 되기 때문에 행사 연락 이후에 계획 실 평결 실시 평가 결산 경호 결산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두 문으로 외워두시고 계획 수립 2단계라는 것은 이게 왜 2단계라 하면은 앞서서 이제 그냥 계획을 짜는 것과 현장 수립 다시 현장 답사 이후에 수립하는 것 그러한 단계까지 합쳐서 계획 수립 2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경호 실시하기 전 이 단계를 사전 예방 경호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이동을 실시하는 순간부터가 경호 실시 단계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경호 대상자를 행사장으로 불러오려면은 행사 실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때 사전 예방 경호 활동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행사장을 꾸려놓고 경호 활동을 안 하면은 이제 위의 기도자가 테러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폭탄을 심어놓는다던가 저격수를 배치한다던가. 그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배치되는 경호원들 그런 걸 사전 예방 경호 활동이라 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배치되기 전에 위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거를 이제 안전 점검, 안전 검사 이렇게 하는데 안전 점검은 최대한의 인원으로 투입해서
면밀히 중첩되게 실시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사전 예방 경호처럼 필요한 구역에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의 과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죠? 경호 실시도 근접 경호원 같은 경우에도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사람들한테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시 단계에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근접 경호를 실시한다. 경호 평가, 경호 결산까지 이어지고요. 이 통상 임무 수행 단계라는 말이 경호에 대한 연락을 받으면 진행 순으로 사건 일지를 작성하며 모든 정보 사항을 기록 산출 보존한다. 그리고 이거를 공식 문서로 간주한다. 넘어가시고 이 문제 지문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고 뭐 비공식 문서로 본다 이런 게 아니라 공식 문서로 간주한다. 관계 기관이나 행사 주관 기관으로부터 행사 일정을 획득하고요. 계획 수립 2단계 경호 계획서는 모든 경호원에게 배포하고 원본은 별도로 전환한다. 또 사전 예방 경호팀 현장 답사로 이루어진다. 2단계는 넘어가시고요. 쭉쭉 넘어가서 자, 위협 평가. 이거는 위협 수준을 계량합니다. 왜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엄청나게 위협적인 테러다. 그럼 많은 경호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전문가들이 더 들어와야겠죠.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급 임무는 철저히 거친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경호 작전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경호가 최고 수준이 아니라 각 수준에 맞는 적정 경호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급은 최고 수준의 경호 작전을 시행해라. 합리적인 경호 작전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협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표 있죠, 여러분들. 이 표도 문제로 나중에 외워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끝나고 마지막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걸 또 같이 채워넣기 해볼 건데 아까 우리 행사 연락 위에 계획 실평결 이렇게 배웠죠. 임무를 수령받고 행사 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락 및 협조를 해라. 보시면은 행사 일정을 할 때 고려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할지, 경우 수행원을 몇 명으로 할지, 또 공식적인 인원과 비공식 인원은 몇 명으로 할지, 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전사항은 어떠할 것이며 지리적 특정사항, 수행원이 유숙할 호텔, 숙소. 이거 보시면 이걸 행사 일정에 넣어야 돼 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락 및 협조 체계에서 살짝 조금 군수 지원 체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유의하기 바라고 기동 방법 및 수당은 당연히 행사 일정으로 넣어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시간대, 타임 태블릿을 짜야 하니까. 경호 대상자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와 활동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구분하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연락 및 협조에서는 행사의 구체적인 성격과 경호 대상자의 참석 범위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단어의 차이를 두셔야 돼요. 문제 자체에서 이걸 구분 짓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제가 무지로 지어져 놨고요. 접촉할 관련자, 관료, 기업인 등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취재진의 인가 및 통제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또 방문단과 동행하는 취재진 이건 행사 일정이고요. 여기는 취재진의 인가 및 통제사항. 경호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 주최 측의 요구사항, 관련 소요 비용. 이것도 소요 비용 같은 경우도 연락 및 협조로 넣을 수 있지만 아니다. 자, 기후 변화 등 악천 후 고려 행사 스케줄과 행사 관리자의 시간 계획. 이거는 뭐 협조나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출발 및 도착 일시가 시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줄을 꺼놨습니다. 명단도 연락 및 협조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석 범위 쭉쭉 보시면 되고요. 좀 안 와닿으실 건데 안 와닿은 만큼 이 비교표로 외우기 바랍니다. 한번 이게 어디였니 구분을 짓다 보면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호평가 및 보고서. 자, 대화 형식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있는 거를 코멘트대로 다 써라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최종 단계로 가능한 한 임무가 끝내고 별도의 시간을 만들지 않고 완료된 직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호활동의 4단계 이게 작년에 개정이 돼서 말이 많은데 예비 응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저는 예비 응가, 예방 단계, 대비 단계, 대응 단계, 평가 단계인데 이 대응 단계가 경호 실시 단계와 비슷하다. 그리고 대비 단계까지가 사전 경호 활동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이게 무슨 말이니? 너 또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신다면은 여기서 제가 작년에 이 설명할 때 필요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보시면 이게
크게는 세 단계로 나뉘어요. 이제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해서 근접 경호 실시하는 거, 행사장으로 출발해서 집에 무사히 복귀하기까지를 대응 단계라 하거든요. 다시 출발해서 복귀하기까지의 단계를 대응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 대응 단계 외 이 전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 전 단계가 사전 예방 경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사전 예방 경호인데 계획이나 예비 단계에는 현장 답사를 하고요. 또 대비 준비 단계는 사전 경호팀이 갑니다. 이게 현장 답사가 중요한 이유가, 현장 답사를 하고 다 돌아오냐? 그게 아니에요. 현장 답사를 하고 일부가 또 남아서 바뀌는 상황이라든지 연락 체계로 또 남기도 해요. 그럼 이 사람도 여기에 만약에 우리 경호원이 5명이다. 그럼 나는 2명만 대응팀으로 꾸리고 3명을 전 단계로 쓸래. 자, 그럼 1명만 현장 답사하러 가. 2명은 사전 예비 경호를 할 거야. 그리고 1명이 가서 계획한 대로 해서 현장 답사해보니까 뭐 어디가 감제고지로서 위험해 보이고, 그날 날씨는 이러하고, 여기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의 위치가 이러하고, 휴무일이 어떠하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돌아오냐? 아니다. 남아있어도 되고 돌아와도 되고,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요. 이러한 말을 따라서 지휘관이 2차 계획을 짜겠죠. 세부 임무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사전 예방 경호팀을 보내야겠죠. 이제 그 사람이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오면은 안전해야 하니까,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니까, 그럼 사전 예방 경호팀이 가면 그때부터 CP 커맨드 포스트를, 지휘소를 설립합니다. 통신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런 걸 하고요. 뭐 기관이랑 협조를 제대로 하겠죠. 이때부터. 그리고 현장에 맞는 세부 계획을 반영하겠죠. 바뀐 걸 또 여기서 현장 답사, 2차 현장 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최종 대안을 짜서 대비 준비 단계에는 최종 대안 단계라고도 하거든요. 안전이 보장되는 최종 대안 단계. 해서 여기까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응. 그리고 대응이 끝나면은 평가. 임무 완료 후에 평가해라. 이렇게 아까 배웠죠.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게 또 5단계로 한다는 사람도 있고 4단계로 한다는 사람도 있고, 예비 단계에 센트럴 포스트를 커맨드 포스트를 만든다는 사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4단계를 꼭 알고 기준점으로 잡고 넘어가자. 이걸 뼈대로 해서 하나하나 넣자. 하나하나. 더 나아가서 이걸 아까 우리 어떻게 봤었죠? 행사 연락 위에 계획 실평결 해서 뭐 임무 편성 받고, 임무 계획 수행하고, 또 행사 연락하고 협조하고, 그런 게 다 여기 들어간다고요. 예비 계획에. 근데 그것도 더 세부적으로 넣으면 또 나뉘어지니까 이 4가지만 알고 어디에 들어갈지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서 넣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해서 예비 응가로 해보니까 예방 단계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우호적인 경호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법이랑 제도를 먼저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비 단계는 안전활동 단계로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다. 해서 이거를 원래 개보안인데 계획을 무시하시고요. 보안이 이제 우리 활동이나 이런 거를 안 보여주는 걸 하시면 되고, 안전대책은 안전검측과 안전유지. 안전검측을 통해서 위해를 제거했다면은 그 제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안전유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 이렇게 아시면 되고, 대응 단계는 이제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집무실을 출발한 순간부터가 그 대응 단계로 보거든요. 내가 집무실에서 나와서 집무실에서 복귀하기까지, 경호 대상자가 집무실에서 출발해서 집무실로 무사히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이니까, 뭐 행사장에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 단계를 대비 단계라 하는가? X 대응 단계입니다. 행사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조치를 취하고요. 방어 우선 경호겠죠. 내가 공격을 하기보다 위의 기도자를, 경호 대상자를 먼저 보호하는 방어 경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 2. 경호 임무 수행 절차. 경호 규정이나 표준 경비 계획 등의 이런 지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경호 계획을 수립해라. 경호 계획 수립 시의 참고 사항으로는 상신신불이라고 해서 이 경호 대상자의 성향이란 말은 없지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답 지문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비서로서 아니면 근접 경호원으로서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경호 대상자의 성향도 아는 게 좋죠. 근데 이 문제 지문에서 경호 계획 수립 시 참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A. 경호 대상자의 상황 및 실태. B. 경호 대상자의 신상 파악. C. 경호 대상자의 성향. D. 경호 대상자의 불안 요소.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만, 여기서 신상 파악을 내가 해야 하나?
라고 해서 이거를 오답으로 많이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정답은 성향이었어요, 성향. 그래서 상신신불 이렇게 외우기 바라고요. 신상 파악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학자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지만 뭐 출제위원회에서 그분이 나왔나 봐요,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이. 그래서 맞춰서 그 기출 문제로 나왔었고 번복되지 않았었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현지 답사는 가능한 도구, 그죠? 자기 직접 발로 해야지 지면이 안전한가, 또는 거리상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유해한 물질이 보이겠죠. 차량으로 이동하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 장소에 배치원력을 표시한다. 필요한 최소한 만큼의 병력, 안전 검측을 실시하고 통일을 기한다. 사전 관계간 회의를 개최한다. 이거 제가 다자간 정상회의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다자간 정상회의는 대경법상 1년 6개월로 할 수 있다. 그 외 모든 경우 행사에 있어서는 사전 관계 기간 회의를 거쳐서 해야 하겠죠. 행사 주최자나 아니면 경호 기간 또는 뭐 경호 협력 기관과 다 뭉쳐서 사전 관계간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1회 하냐 2회 하냐 말을 하였는데, 통상 사전에 1회 하는 게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차례 반복 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라. 이거 당연하죠. 경호 경비원의 수송 숙식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요. 동원 장비도 검토해야죠. 예비 병력도 확보해야 되고요. 고양과 상황을 수치시켜야겠죠. 경호원도. 책임의 한계를 명시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책임 고양과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의 한계를 명시해라. 계책 보자 기억하시죠? 계획성, 책임 분배, 또 보안성, 자원 동원 다 그거를 좀 풀어 쓴 말들이에요. 계책 보자. 미비된 사항은 즉각 보완한다. 사후에 행사 이후에 보완하면 안 되겠죠. 왜? 위험하니까. 준비 단계 때는 최종 대안이 다 이루어지고 안전이 유지된 상태여야 하니까. 육해공 입체적 경호 경비가 이루어지고 지하도 포함해야겠죠. 예비 우발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 비포 폐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차 관리나 예행 연습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쭉 넘어가서 경호 계획 수립 절차, 개준행평, 계획, 준비, 행사, 평가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있던 말들이 좀 풀어 써진 말이고요. 계획 단계를 보시면은 임무 수령 후부터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경호 활동. 아까 표 보셨죠? 여기 예비 계획 단계. 그럼 대비 단계 때는 사전 경호팀이 와서 센트럴 포스트, 커맨드 포스트 설립하고요.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2차. 선발대가 도착하기 전에 경호 활동. 문제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다음 중 준비 단계랑 경호 임무 수령 후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경호 활동을 말한다. X. 선발대가 준비 단계 때는 도착해서 최종 대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X겠죠. 이거는 계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장 답사는 미리 행사장을 돌아보고 취약 요소를 분석하는 활동이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예비 병력 및 비상 계획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장 답사 출발 전 지시 준비 사항과 현장 답사 시의 고려 사항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답사 출발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지역에 대한 요소와 날씨, 일반 현황을 사전에 숙지하고요. 시간 계획을 짜야겠죠. 어디 먼저 답사할 것인가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고요. 캠코더나 계획서를 작성하겠죠. 그리고 고려 사항을 보시면은 실제로 도착하고 나니까 어떠하더라. 여기에 출입 통제를 해야 인원을 몇 명 배치해야 할 것 같고 필요한 병력을 이 정도 배치해야 할 것 같아. 여기는 주차장으로 하고 여기가 위험해 보여. 이런 게 좀 있더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맞추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하나 볼까요? 의전 계획서를 확보한다. 주책 측과 협조해서 이게 계획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국외 행사로 보자고요. 해외 행사. 그러면은 주책 측과 협조하기에 전화나 이런 걸로 협조하기보다는 프랑스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프랑스에 직접 가서 사전 예방 경호팀이 현장 답사한 팀이 현장 답사를 하는 동안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낫겠죠? 의전 계획서를 확보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하는 부터 행사 시작 전까지의 경호 활동. 사전 경호 대상자를 말합니다. 사전 경호팀, 사전 선발 경호팀, 커맨드 포스트, 지휘소를 계속 운영하고요.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2차 현장 답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재검토가 끝나면은 현장에 도착해서 2차 답사를 또 실시한다. 준비 단계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단계로 행사장 내의 폭발물에 대한 안전 검측이 실시되고 재반 취약 요소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중요한 단계다. 실행 단계.
경호 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서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출발지까지 복귀하는 단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방어 우선의 경호 활동을 해라. 평가 단계는 이제 경호 평가와 행사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구분되고요. 경호 평가는 가능한 임무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분 마지막 구분을 하시려면은 이거 밑줄 꺼놓은 거 여기만 좀 살짝 보시고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근접 경호 요령이 나올 거예요 아마. 경호 활동의 수칙과 원칙이 먼저 나오네요. 네. 경호의 수칙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경호 활동의 원칙 3중 경호 내부 내각 외곽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요. 위해 발생 시에는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키고 무기 사용하여 적을 제압하되 촉수거리 원칙에 따라서 뭐 적과 가까운 사람은 적을 막아라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외국어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해외로 나갈 일도 있으니까. 5대 정신 초긴장 보호의라고 해서 3불문율 초긴장 보호의 3불문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3불문율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경호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3불문율 초긴장 보호의 3불문율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출에 나온 적은 없고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만 조금씩 등장하더라고요. 자, 사전 예방 경호 방법 이게 준비 단계를 말하는 거겠죠. 행사 활동이 잡혀서 경호 활동이 시작된 후부터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모든 활동. 여기선 또 이제 예비 경호도 포함이 되냐? 대책 단계가 포함이 되냐? 이 사전 예방 경호랑 선발 경호랑 다르다. 선발 경호가 뭐다? 예비 단계. 선발 경호는 예비 단계. 사전 예방 경호는 계획 단계를 포함한다. 알겠죠? 선발 경호대랑 다른 거예요. 선발 경호대가 파견되어서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준비 단계 때 해야죠. 그렇죠.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최종 방안을 해야 되니까 성공적인 방어 대책을 세운다. 최대한 많은 경호원을 동원한다. 제복 경찰관을 반드시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비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구분을 좀 짓는다. 경호 안전 작용. 이건 이제 보안정 이렇게 오거든요. 보안정. 그래서 안전 작용이 제일 큰 틀이고요. 제일 큰 틀이고 나중에 내려갈수록 세부적으로 보안 활동이 무엇인가, 안전 대책 활동이 무엇인가, 정보 활동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자, 경호 안전 작용에서 보안 활동은 경호 대상자는 물론 이제 경호와 관련된 인원, 문서 시설이나 이동 방법 등 이런 거를 보안 조치해서 위에 기도자한테 공개하지 마. 안전 대책 활동은 위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거. 정보 활동은 원천적 사전 지식을 생산 제공해서 분석해서 계획에 반영해야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쉬워요. 구분은 조금 쉽고요. 정보는 수집하는 거고 보안은 수집된 정보나 우리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거. 안전 대책 활동은 폭발물을 제거하거나 이제 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 배려하는 거, 배제하는 거. 그리고 보시고요. 이게 안전 대책 활동의 설명이 조금 최종 대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말이 헷갈리실 거예요. 모든 수단으로 사전에 탐지 제거 봉쇄하는 절대 안전. 이 말이 나오면은 경호 안전 작용을 뜻하고요. 안전 대책 작용은 폭발물 관련 위의 요소와 관련된 것만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더 알게 될 거니까 크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차이가 있구나 지금은. 경호의 협조, 경호 관계간 회의. 일반적인 사항,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특별한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소실무회의에서 하는구나. 사전 관계간 회의, 뭐 이것도 연관이 되겠죠. 다자간 정상회의 그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소실무회에서 실시하는구나. 문제에 나왔었어요. 경호 관계간 회의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보완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주로 다룬다. X 소실무회의에서 합니다. 참석은 이거 사람을 좀 외워야겠죠. 경호처 선발부, 경찰 주요 지휘관, 안전검측 관련자, 가스공사, 전기, 소방, 또 행사 주간 담당자, 안전 관련된 사람들은 다 나와요. 뭐 경호 대상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에. 경호 협조 회의, 경호 관계간 회의. 통상 1회로 끝나지만 수차례 반복적 진행하기도 하며 소실무 회의를 병행하기도 한다. 보통 행사 1일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실시한다. 자, 경호 보안 활동 아까 우리 안전 작용에서 하루라고 했죠. 개념, 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보호하는 소극적 예방 활동과 또 탐지, 조사, 체포하는 적극적 예방 활동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예방 활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 예방 활동, 간첩, 태업 이런 것도 포함한다. 책임은 관리하는 자와 관계기관의 장, 둘 다 같이 진다. 우리 대한이 규정에서도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위원들과 같이 책임을 진다 했었죠. 자, 보안 업무의 원칙 이거는 이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 이것도 문제가 나와요. 나오는데 필요한 사람만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 양이 적어야 되겠고요. 단계를 지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분배를 해야 됐고 또 정보를 알기 쉬우려면은 분류를 잘 해놔야겠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니? A 파트에 있니? B 파트에 있니? 이렇게 알면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걸 토대로 읽어보자면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 인가된 사람만 알아야 한다. 적당성의 원칙. 정보가 부족하면 임무에 장애가 되고 넘쳐나도 혼란을 주니까 방해가 되겠죠. 부분화의 원칙. 분류를 통해서 독립시키고요. 유출이나 다량의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요. 보안과 능률의 원칙. 보안을 강조하면은 정보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가 있다.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라.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라. 이렇게 해서 보안과 관련된 법령을 또 알게 돼요. 보안 대상에서는 뭐 1급, 2급, 3급으로 구분 짓는데 여기서 법령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위에 것과 비슷한 말인데 원칙과 비슷한 말인데 법령에서는 아래 원칙을 따라라. 과도 또는 과소 분류 금지. 필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등급. 우리 경호 실시 단계에서도 근접 경호에서도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소 등급. 무조건 최대 등급이란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독립 분류의 원칙. 그 자체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섞어서 보관하지 말고 나누어서 해라. 외국 비밀의 존중 원칙. 해외 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발행해서 우리는 이거를 1급 비밀로 할래 라고 말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1급 비밀 정도로 보호할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호구역의 구분. 이것도 이제 법령에서 나오죠.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이걸 G99로 외우면 되고요. G99 밑으로 내려갈수록 엄격해진다. G99 이렇게 외우고요. 얘는 약하니까 감시만 하면 되겠고요. 감시보다 사람이 옆에 들러붙어서 안내해주는 게 더 엄격하죠. 그래서 G99에서 감시, 안내, 금지로 외우면 되고요.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제한 지역, 안내를 받아 출입이 가능한 곳을 제한 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을 통제 구역이라고 합니다. G99 이렇게 외우시고요. 감시, 안내, 금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외비 이렇게 갑니다. 보시면은 1급 비밀은 외교 단절이 이루어지고요. 2급 비밀은 외교 단절이 이루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2급 비밀은 국가의 막대한 손해. 3급 비밀은 그냥 손해. 이게 헷갈릴 만한 게 우리 갑종 사태, 일종 사태, 별종 사태를 보시면은 갑종 사태가 막대한 피해, 대규모 적의 침투고요. 일종 사태가 단기간 회복이 어려운 병종 사태가 소규모 적의 침투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누가 하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지역 군사령관은 무조건 다 들어가고요. 통합방위본부장은 갑종에만 들어가고요. 일종은 지군 사만, 그리고 병종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함대 사령관과 시도 경찰청장이 들어갔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대외비는 비밀에 준하여 취급해라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대외비란 말이 밖의 기관에는 비밀이야 뭐 이런 말입니다. 밖의 기관에는 비밀이야. 그래서 1급, 2급, 3급 대외비까지 구분이 되는구나. 여기서 뭐 다음 중 비밀이 누설될 경우에 외교 단절이 일어나고 전쟁이 유발하는 비밀 단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A. 1급 비밀, B. 2급 비밀, C. 대외비. 이러면은 A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비밀의 보관 기준. 1급 비밀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제 금고에 하여야 하고요. 다른 비밀과는 보관이 안 됩니다. 2, 3급은 이 금고, 쇠 금고를 쓸 때에는 철제 상자를 쓸 때에는 동일 혼합 용기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밀 보관함에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막 살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고요. 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 구역 또는 통제 구역 내에서 보관하도록 해라. 다시 1급은 구분해서 혼자만 하고 2, 3급은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돼. 금고 또는 철제 상자. 1급은 반드시 금고라네요. 반드시 금고. 철제 상자가 약한가 봐요. 반드시 금고. 자, 비관부, 비밀 관리 기록부인데 얘들이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럼 비밀을 열어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펴보다가 비밀을 열어보고 비밀을 또 금고에서 꺼낼 때 그럴 때는 누가 꺼내는지 추적을 해야지 비밀을 유출한 녀석을 잡을 수 있겠죠.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가 비밀을 파헤친 놈이 있다면은.
그래서 비밀 관리 기록부를 토대로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는가, 누가 꺼내봤는가 살펴봐야 해서 비간부라고 해서 따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따로. 알겠죠? 이것도 비간부도 뭐 같이 쓸 거니, 같이 놔둬서 보관할 거니, 따로 보관할 거니 이런 게 논점이 됩니다. 1급은 아까 금고에 별도 반드시 해라 했으니까 얘도 별도 비치하고요. 2, 3급 비밀과 대비는 동일한 장부를 써도 되는데 구분된 관리번호를 써서 동일 기록부를 써도 된다.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 순서에 따라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비밀 열람 기록전. 비밀의 열람은 개개의 비밀에 대한 열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누가 보았냐. 자, 그럼 비간부와 비밀 열람 기록전의 차이는 뭘까요? 비간부는 비밀이라고 해도 바뀌는 때가 있다고요. 가령 군대나 군사 지역으로 보자면은 지금 뭐 철수하는 군사 시설도 있고요. 무기의 대량화에 따라서 사라지는 무기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무기가 몇 개 있는지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령 2000년도에는 뭐 K2 소총이 10,000정 있었는데 무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020년도에는 K2 소총이 20,000정이 되었다. 라는 내용은 비밀 관리 기록부에서 바꾸겠죠. 만정에서 삭선 20,000정으로 바뀌었음. 몇 년 부 해서 새롭게 바뀐 비밀을 관리 번호를 이렇게 부여함. 이런 걸 비밀 관리 기록부라 하고요. 이런 걸 열어본 사람, 그거를 비밀 열람 기록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파괴하더라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있겠죠. 비밀을 파괴한다는 거는 두 가지겠죠. 비밀을 공개해도 되거나 절대 누설해서 안 될 경우에는 비밀을 파괴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열어본 사람을 살펴보기 위해서 따로 철하여 보관해라. 비밀문서 말미에 비밀 연락 기록전을 첨부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셔서 정보활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보활동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지, 정보를 어떻게 구분할지, 이것도 보안이랑 비슷해요. 알겠죠? 구분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건데, 우리 보안에서는 필요할 사람만 알아야 되고요. 분류를 잘해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보안의 최소한으로 해야지 좀 쓰기가 편하다. 너무 과하게 통제를 하면은 업무의 능률이 떨어진다 까지 외웠었어요. 그럼 정보활동은 어떻게 해오냐? 완전 적정 또는 비무가를 말하는데, 비무가 또는 완전 적정. 정보는 완전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완전성을 띄어야 됩니다. 100% 완전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만큼, 가령 야 내일 날씨 어떻대 라는 말이 있으면은 뭐 절대적인 완성도를 따지면은 내일 습도는 몇 도고 뭐 강수 확률은 몇 프로고 온도는 몇 도인데 1시에는 뭐 몇 도로 떨어질 예정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절대적 완성도나, 내일 날씨 어떻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대다수는 내일 날씨 좋다던데? 뭐 비는 안 온대. 내일 미세먼지가 많대. 이 정도만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완전성. 이 완전이란 말이 절대적 완성도를 뜻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를 완전성이라고 하는구나. 적시성, 내가 필요할 때 받는 거. 정확성, 필요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받는 거. 넘어가시고요. 정보와 첩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정보는 좀 책이 수정이 된 2차 정보, 완전한 걸 말하고, 첩보는 야 누가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들어오는 거 있죠. 아니면은 일단 가지고 와봐.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와봐. 내가 구분할게. 이런 걸 첩보라고 합니다. 그럼 정보와 첩보의 차이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완전성에서는 첩보가 떨어지겠죠. 왜요? 정보는 가공을 했으니까. 적시성에서도 떨어지겠죠. 얘는 그냥 가져와봐 일단 하니까 무조건 옛날 거, 현재 거 다 가져오는 거고요. 적시성은 필요한 때. 정확성에 있어서도 정보가 더 좋고요. 첩보는 부정확합니다.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사람이나 몇 차례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면은 첩보는 개인의 식견, 야 누가 그랬대 이러니까. 목적성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맞도록 견문일 뿐이므로 목적성이 없다. 정보의 순환은 정보를 요구하면은 첩보를 먼저 얻고요. 첩보를 검토해서 정보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첩보의 수집이 먼저가 아니라 정보를 먼저 요구한다. 정보를, 알겠죠? 정보를 먼저 요구한다. 다시 정보의 요구, 첩보의 수집. 첩보를 분류해서 정보를 만들어내서 배포한다. 정보의 요구 방법. 그럼 정보를 어떻게 요구할래? 첩보라고 해서 막 하면 안 좋잖아. 그래서 단계에 맞는, 순서에 맞는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PNIO,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또는 그냥 첩보, 막 수집하는 거, 특정 첩보를 요구하는 거, 기타 정보를 요구하는 거. PNIO, EI, SRI,
OIR이라고 구분을 짓는 게 있구나. 뭐 I는 뭐 인포메이션이겠죠. 그리고 또 이거 뭐 내셔널리티나 또 프리오리티 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거 SR 스페셜 뭐 리퀘스트 인포메이션 리카이어 이렇게 갈라나요? 이거 같은데 보시면 특정 첩보 요구라고 해서 특정한 단어인데 단편적 지연적이래요. 단편적 지역적. 그래서 이게 좀 범위를 줄여서 하는구나. 단기간에 하는구나. 예, 특정하다고 해서 뭐 뭔가 특별한 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단편적 지역적으로 하는구나 하고요. P&IO는 쉬워요.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니까 연간으로 하는구나. 국가의 기본 정보구나. 얘는 잘 외워지고요. 특정이 좀 잘 안 외워지고요. 이 기타 보시면은 OIR이라고 해서 P&IO에 우선해서 정보 목표를 달성한다. 야, 그게 뭔데? 저도 이거 느낌은 설명 못 드리는데 OIR을 중점적으로 보실게 P&IO 국가 정책이 우선한다고 해서 좀 특정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SRI로 구분을 하실까봐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SRI가 단편적 지역적이고 OIR이 P&IO구나 이렇게 기분을 잡으시고요. EI는 기분 요소니까 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집을 합니다. SRI랑 비교가 되죠. 예, 정보 수집의 핵심이 된다고 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생산. 그럼 이제 정보를 요구하면은 첩보를 수집한다 했죠.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선기, 평가, 분석, 종합해. 선기, 평가, 분석, 종합해.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 외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선기, 평가, 분석, 종합해 해서 보시면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게 분석이 아니라 평가 단계구나. 그리고 또 평가가 우리 계준행평이라고 해서 보통 경호의 단계를 구분하면 계준행평 평가가 마지막에 경호 행사 이후에 이루어져가지고 첩보도 평가가 마지막으로 온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선기, 평가, 분석, 종합해. 선기, 평가, 분석, 종합해. 평가가 3단계고 이게 조금 평가 단계에서 머리를 많이 쓰더라. 다시 평가 단계에서 머리를 많이 쓰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신뢰성과 타당성을 살펴본다. 첩보의 분석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재평가한다. 선기, 평가, 분석, 종합해. 나머지는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정보 수집의 선정 고려사항 경제, 긴급수진, 참고 경제, 긴급수진, 참고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긴급성을 나타내야 되고요. 수집 가능성을 보아야 하고요. 참신성과 고이용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 긴급수집, 참고 경제, 긴급수집, 참고 두 문으로 외워버리세요. 그냥 선정 고려사항을. 야, 이걸 두 문으로만 외우라고 넘어가도 돼? 문제가 나온 적이 없지만 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죠. 정보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고려할 사항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뭐 그나마 많이 와닿는 단어가 경제성의 원칙. 이건 어딜 가나 좋은 말이잖아요. 적은 돈으로 고효율을 이용하는 거. 넘어가셔서 위의 첩보에 대한 과장된 평가 및 판단서 작성은 경호 비용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근데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위의 가설을 좀 위험한 것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모든 위의 가설입니다. 모든 위의 가설. 왜냐하면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위의 가설을 설정해서 위의 검증을 해라. 선발 경호 활동. 선발 경호의 개념. 경호 대상자보다 먼저 도착해서 각종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해라.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판단하고 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서 근무지별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폭발물에 대한 안전 검측을 하고 최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또 비프 운영을 할 수 있다. CP를 운영한다. 이 선발 경호 단계도 그냥 경호 단계와 마찬가지로 계준 행평으로 끝납니다. 계준 행평. 그래서 계획 단계에는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단계고요. 준비 단계는 경호원, 경호 대상자 아니에요.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하는 후부터 행사가 시작되기 전 비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뭐 받아들이기도 하겠죠. 최종 대안이 제시되는 중요한 단계. 행사 단계는 경호 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서 행사장 도착 출발지까지 복귀하는 단계. 실시 단계는 경호 행사 종료부터 철수 및 결과 보고 단계를 말합니다. 선발 경호의 특성으로는 예예통한 이렇게 외우세요. 예예통한 예비성을 가져야 되고요. 예방성을 가지고 있고요. 통합성 각자의 기능을 100% 발휘해서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이게 우리 조직 특성으로 가면은 직위통협이라고 해서 지휘 체계 단일 또 통일성 기간 단위 작용 협력성
그 말이랑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왜 기간 단위란 말과 통합이란 말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성을 선발 경호 활동에서는 가지는구나. 예계 통한. 이렇게 또 읽어보면 좋은 말들이죠. 삼중 경호의 원리 입각 개서 행사장을 구역별로 구분을 하고요. 확보된 행사장의 안전이 경호 행사 종료 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안전 대책 작용 이게 제일 큰 틀이죠. 그래서 보안정 죄송합니다. 경호 안전 대책 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 대책 활동 경호 안전 작용이 크고요. 안전 대책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안전 작용과 안전 대책 작용을 구분하길 바라고요. 안전 대책 작용은 점검 해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점검 해유. 점검 해유. 점검을 해서 폭발물을 제거하고 또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요. 이 안전 검사가 이루어져서 100% 안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안전 유지. 점검 해유. 여기서 점검과 검사의 말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검사와 점검, 검측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검과 검측은 점검측, 제거, 점검측, 제거. 검사는 안전 상태를 그냥 검사하는 거, 살펴보는 거. 야, 검사도 똑같은 말 아니야? 근데 경호학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점검과 검측이 100% 안전해지는 거, 검사는 검사만.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안전대책 활동과 안전대책 작용과 경호 안전 작용은 다르다. 모든 수단으로 사전에 탐지, 제거, 봉쇄, 절대 안전, 경호 안전 작용. 안전대책 활동 설명 한번 볼까요? 안전대책은 경호 임무를 수행하면서 피경호자가 신변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 행사장 내부에 산재한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서 행사장 내외 각 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탐지 제거 및 안전 점검, 검측 작용, 경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안전 음식물에 대한 검식 작용 등 통합적 안전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영상을 4강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아까 행사 연락이랑 연락 협조 체계 풀기로 한 거 같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지문을 통해서 기준을 잡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취재진의 인가 및 통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비교되는 대상이 있더라. 그래서 연락 및 협조 체계가 취재진의 인가 및 통제 사항이고요. 방문단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행사 일정으로 보아야 한다. 출발 및 도착 일시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풀어라? 행사 일정, 시간 있으니까 행사 일정으로 보고 3번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등 악천후 고려 행사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연락 및 협조를 해서 갑자기 바뀐 일정을 수정해라. 방문단과 동행하는 행사 취재진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행사 일정으로 보아라. 수행원의 수도 행사 일정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경호 대상자 수행원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수 관련으로서 행사 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6번으로 넣어라. 연락 및 협조로 넣어라. 7번 행사 참석 손님, 진행요원, 공무원, 행사위원 등 명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단은 연락 및 협조해라. 같이 협조해서 넣어라. 또 선물 증정 행사 있죠. 행사인데 모두가 참석하는 거는 일정에 들어갈 수 있으나 따로 이렇게 대상 정해서 하는 것은 연락 및 협조를 통해서 명단을 세부화해라. 행사의 구체적인 성격과 경호 대상자의 참석 범위 이것 역시도 이제 행사 일정 같은 느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행사 일정이고요. 나머지는 연락 및 협조로 넣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식 및 비공식 수행원에 관한 사항은 일정에 넣어서 행사 일정에 넣어서 같이 분배해라. 의전 사항 같은 경우도 행사 일정에 있으면 좋겠죠. 경호 행사 일정에 스케줄을 짜야 하니까. 또 경호 대상자와 접촉할 관련자, 관료, 기업인 이거를 6, 8번이랑 비교해서 외우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일정으로 넣어라. 의전 사항 같은 경우도 행사 일정으로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11번과 중첩이 되네요. 경호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 주최 측의 요구사항 안전에 영향을 주니까 일정에 반영되어 있어야겠죠. 관련 소요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우리 여기서 6번은 시설 같은 것 시설이나 군수는 연락 및 협조 사항이었는데 행사 일정으로 넣어라. 소요 비용은 넣어라. 숙소, 유숙지도 일정으로 넣어라. 여기서 이제 편의시설은 연락 및 협조인데 숙소는 또 행사 일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준을 좀 잡으시고요. 기타 행사 참석에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것과 19번 참석하는 모든 행사의 활동 범위를 좀
연간 또 지어서 외우시면은 이게 19번은 일로 갈 거고요. 17번은 연락밀도로 가게 됩니다. 예.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는데 하나하나 기준이 잡히다 보면 편해요. 그래서 또 군수 관련인데 기동 방법 및 수단은 일로 행사 일정으로 넣어라. 방문 지역의 지리적 특성 같은 경우도 스케줄에 반영돼 있으면 좋다. 뭐 기준은 없고 이거 틀려도 여러분 이게 만약에 틀린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짓지 마세요. 이게 20가지 지문이 모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지문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사지선다하기 때문에 정답을 분명히 구분질 수 있게 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틀리면 남들도 틀리게 나오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도 구분만 할 줄 아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